등록 절차 보시겠습니다. 16페이지네요. 등록의 의의와 성격. 등록, 공인중개사라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다면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된다. 등록은 중개업을 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등록은 명령적 행정행위, 기속성, 개별성, 일신, 전속성, 강행, 규정 이렇게 간다. 그러면 등록을 한다라는 얘기는 그죠? 등록 신청을 하겠죠? 그죠? 내가 등록 신청을 하면 서면으로 통지를 받게 됩니다. 그죠? 서면으로 통지를 받게 되면 등록증을 찾으러 가셔야 되겠죠? 등록증 수령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록증을 수령한 후에 뭘 하셔야 돼요? 업무 개시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라인이 있다 그랬죠? 그 라인은 언제다? 요 라인이다. 그죠? 여기와 여기의 차이가 크다. 그죠? 서면 통지를 받은 후로부터는 등록이 완료된 것이고 이쪽은 등록이 되지 않은 것이다. 그죠? 그래서 서면 통지를 받고 만약에 내가 등록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중개업을 영위를 하더라도 계약서를 쓰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죠? 기타 뭐 인장 등록을 하지 않았다든지 그죠? 예를 들어서 뭐 고용인신고를 안 했다든지 뭐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지 등록 자체로만 본다면 서면 통지를 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등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나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죠?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자격증 취득을 하시고 뭘 하셔야 돼요? 실무 교육 받으셔야 돼. 그죠? 실무 교육을 받으시고 세 번째 사무소를 확보해 놓으셔야 됩니다. 확보. 그죠? 요 세 가지를 갖추어서 등록 신청을 하게 되고 서면으로 통지를 받고 등록증을 수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업무 개시를 하려면 뭘 해야 되나요? 첫 번째 계약서에 사용할 인장 등록을 해야 되죠. 그죠? 기억나시죠? 인장 등록해야 되고 고용인이 있을 경우에는 고용인 신고를 하셔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뭘 하셔야 돼요? 업무 보증 설정을 하셔야 되죠. 그죠? 업무 보증 설정. 그죠? 업무 보증 공탁을 하시던가 아니면 보증보험 아니면 공제. 세 가지를 하셔야 되죠. 그죠?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등록이 되는데 이 등록의 의미는 뭐라 그랬을까요? 등록의 의미. 등록하고 그러면 얘를 딸려 들어오면 예전에는 신고제, 허가제, 등록제라고 표현했다 그랬죠? 그죠? 예전 책에는 이걸 쭉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신고제, 허가제. 근데 최근에 신고, 허가, 등록입니다. 신호등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지금 신경 쓰지 말고 등록이란 얘기죠. 그러면 등록하고 비슷한 아이가 뭐가 있을까요? 허가라는 게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인가 뭐 이런 표현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맞죠? 근데 허가와 인가 어찌됐건 다 불편하지요. 뭔가가. 그죠? 신고는 뭐예요? 신고는 우리 법에서도 신고하는 경우 있죠. 뭐 신고한다 그랬죠? 네? 우리 법. 우리 법에서 신고하는 경우 뭐가 있었죠? 네? 부동산 거래 신고. 맞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 가장 중요한 거네요. 우리가 신고하는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일 경우 분사무소를 만들려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자 그랬어. 그죠? 거기서 신고가 있긴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보다 중요한 건 등록이죠. 그죠? 등록의 개념은 신고는 내가 무슨 일 영업 신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식당 같은 걸로 영업 신고한다 하잖아요. 나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행정청에 통보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허가는 뭐가 될까요? 허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서 내가 허가 신청을 하면 행정청에서는 자기네들이 판단을 해서 허가를 내주기도 하고 안 내주기도 하죠. 중요한 건 뭘까요? 허가를 내고자 할 때 내가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손 치더라도 행정청에서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어요. 맞죠? 허가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허가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내주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즉 똑같은 요건을 갖추었다 손 치더라도 행정청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얘를 허가를 내주면 조금 다른 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허가를 안 내줄 수 있죠. 맞죠? 그러면 인가는 뭘까요? 인가는 내가 하고자 하는 법률 행위, 내가 하고자 하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 행정청에서 보충적으로 오케이 해주는 거예요. 쉽게 하면 동의 정도 해준다고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인가는 그런 의미가 되고 허가는 좀 더 센 거죠. 그러면 등록은 뭘까요? 등록은 허가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등록은 요건만 갖추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해줘요. 얘는 요건을 갖추더라도 안 될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으니까 세모가 되겠죠. 맞죠? 그럼 그 의미는 뭘까요? 등록은 내가 일정한 요건만 갖춰서 법적으로 문제만 없다면 무조건적으로 나오는 행위이고, 허가는 무조건적으로 나오는 행위가 아니라 행정청에서 안 해줄 수 있는 행위예요. 그래서 행정청이 갖고 있는 이러한 성질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무조건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를 기속이라 그랬고, 그죠? 해줄 수 있는 건 재량이라 그랬죠. 맞나요? 그래서 행정청이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무조건 해줘야 되는 이 요건에 의해서 행정청이 구속이 되는 거죠. 요건에 지금 행정은 빼도 박도 못하고 해줘야 돼. 그죠? 그래서 우리가 등록의 성격을 기속성을 갖는다, 구속성을 갖는다라고 표현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등록관청은 내가 요 요건만 제대로 갖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등록을 해줘야 돼.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지금 허가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허가제다 이렇게 돼 있으면 문제가 뭘까요? 내가 등록에 허가에 필요한 요건을 이렇게 갖추었어도 어때요? 행정청에서 봤을 때, 야, 우리 동네는 지금 너무 공인중개사 수가 많아. 그래서 너 허가 못 내주겠는데?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럴 수 있다는 얘기지. 아시겠죠? 그리고 허가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안 되는 걸 되게 해주는 성격이에요. 안 되는 걸 되게 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허가는 어디서 제일 많이 보셔요? 그렇지, 건축법에서.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 받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건축 허가는 재량적 행정행위, 행정청의 재량권. 이렇기 때문에 재량권, 행정청의 재량권 때문에 문제되는 건 뭐예요? 행정청이 재량권을 갖고 있으니까 어때요?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해줄 수도 있고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잘 가서 잘 보여야 되겠죠? 그죠? 로비가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이죠. 그래서 특히나 일반적인 우리가 뭐 주택을 짓는다든지 이럴 경우는 덜한데 큰 건물들 있죠. 아파트나 롯데월드, 뭐
120층 막 이런 거 짓잖아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건축 허가를 또 시군구가 아니고요. 시도로 넘어가요. 고층 빌딩 같은 경우는, 초고층 빌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허가를 어디서 받냐면 서울시에서 받았잖아요. 원래는 강남 거기 어디죠? 송파구죠. 송파구면 송파구청장이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높으니까, 그죠? 서울시까지 올라갔거든요. 시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장이 그죠? 뭐 특혜를 줬네 어쩌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서울시장이 재량권이 너무, 그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닌데 재량권을 남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거를 하죠. 우리가 기부 체납을 받잖아요. 그게 말도 안 되게 다른 데는 다 300%, 200%밖에 안 되는데 혼자 1000% 해줬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럴 땐 땅을 일부러 받아서 그 땅을 어떻게 시를 위해서 또 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땅 받고 허가 내주고 뭐 이런 경우도 실제로는 존재하죠. 그죠? 근데 거기 입장에 롯데월드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 땅을 다 쓰고 건폐율 따져봐도 그거보다 땅 주고 짓는 게 훨씬 이익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죠. 왜냐면 건폐율이라는 건 땅이 넓으면 되잖아요. 그죠? 땅이 넓어서 그거에 대한 거니까. 용적률 따지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은 그래서 기속성을 가진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성은 기준을 갖췄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요거는 왜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 공동사무소 운영하는 거 있죠. 합동사무소. 그죠? 합동사무소는 뭐예요? 물리적인 사무실 한 군데에 여러 개의 공인중개사 사무실 들어가 있는 거죠. 대표적인 데가 어디죠? 건너편. 건너편. 보셨어요? 이 옆에 보셨죠? 여기 사무소가 4개인가 있어요. 아세요? 우리 여기 문 열고 나가면 보이잖아. 합동사무소예요, 저희가. 저희가 무슨 공인중개사, 무슨 공인중개사, 여러 개 써있죠? 합동사무소거든. 근데 저 합동사무소라도 어때요? 각자 등록은 따로따로 해야 돼요. 따로따로 해야 되고, 만약에 4개의 사무소 중에 하나가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뭐 영업정지를 받았다. 그러면 나머지에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 집만. 그죠? 그 집만 영업정지야. 업무정지. 그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4개가 있다 손 치더라도 각각의 등록이 다르기 때문에 걔네들은 개별성을 갖는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일신전속성이라는 건 뭐예요? 일신이니까 하나의 몸이죠. 맞죠? 한 사람에게만 전속적인 성질을 갖는다. 그러니까 내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등록을 했어요. 얘를 누군가에게 팔거나 아니면 상속을 시켜주거나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신 전속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강행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 자와 중개의뢰인 간의 중개보수 지급 약정은 무효이다.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 자와 중개의뢰인은 중개보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법적으로 아예 그렇게 해놓은 거죠. 그러나 우연한 기회에 일을 중개한 자는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기가 다르죠. 이게 이건 저거고 이건 저건데 위에는 뭐라고 해요? 무등록으로 중개업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죠? 지금 16페이지 요약집에 있는 내용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 거니까 이미 여긴 중개업이라고 규정을 정했잖아요. 그죠? 계속 반복적으로 한 사람이잖아요.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일 경우에는 무효이지만 우연한 기회에 1회 중개를 한 자, 아까 얘기한 슈퍼아줌마가 되겠죠. 슈퍼아줌마는 중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계속 반복적으로요. 그러니까 그건 사회적 통례에 따라서 중개업을 했다 안 했다를 보는 건데요. 10번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사회 통념상 보면 슈퍼아줌마는요. 슈퍼를 보고 있잖아요. 슈퍼에서 중개업을 한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중개업을 했다고 볼 수가 좀 쉽지 않죠. 왜? 사람을 중개업을 내가 중개업 해요라고 해서 사람을 모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행위를 제대로 한 게 아니잖아요. 우연한 기회에 아이스크림 사러 왔던 총각이, 그죠? 아이스크림 사러 왔다가 혹시 아줌마 이 동네 방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된 거라. 사회통념상, 그러니까 사회통념상이라는 건 결국 뭐가 될까요? 법에서, 그죠? 판사가 따지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법정에서 따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소속 공인중개사를 제외한 공인중개사만 등록 신청 가능. 소속 공인중개사 제외했다고 부가 설명을 달아놓은 이유가 뭘까요? 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그죠? 개업 공인중개사 당연히 안 될 것이고, 소속 공인중개사 당연히 안 되죠. 소속 공인중개사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뭐가 돼요? 이중 소속이 되죠. 그죠? 개업 공인중개사도 어떻게 돼요? 신청을 또 하게 되면 이중 등록이 되겠죠. 그래서 변호사가 안 되고 모든 공인중개사가 신청할 수 있다도 어떻게 보면 틀리죠. 소속 공인중개사 있으니까. 그 다음에 등록관청은 어디다? 우리 출연진 중에 어디다? 등록관청은 시, 군, 구다. 그죠? 시, 군, 구. 이거는 뭐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그래서 등록관청은 시, 군, 구인데 중요한 건 이 구가 중요하다 그랬죠? 무슨 구자 붙은 데는 무조건 가셔라. 그죠? 알겠죠? 행정구든 자치구든 상관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납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고 시군구 조례에 의하고 시도조례는 아니겠죠? 왜? 시도가 아니잖아요. 등록은. 그죠? 등록은 시군구니까 시군구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 기준 심사 공인중개사일 것, 실무교육 받았을 것, 사무소에 대한 화양권 받았을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명확하니까 할 게 없죠. 자격증 시행은 상관이 없는데 실무교육은 언제까지 받아야 될까요? 내가 등록 신청하기 전 1년이죠? 그죠? 1년 안에 받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업을 계속 했었어요. 했던 사람이 새로 딴 게 아니라 하던 사람이 폐업하고 다시 등록하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 실무교육의 효력은 어디까지 봐준다 그랬어요? 그죠? 실무교육의 효력을 봐준다는 의미는 뭐냐면 자 보세요. 내가 여기에 자격증을 따고 실무교육을 받았어요. 그죠? 실무교육을 받고 등록을 했네요. 등록을 해서 1년 동안 잘 운영을 했어요. 근데 폐업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실무교육을 받은 효력은 등록을 한 날, 그죠? 한 날에도 실무교육의 효력은 계속 유효하게 가는 거죠. 그럼 이 실무교육의 효력은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폐업하고 1년까지. 그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실무교육을 받은 효력을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예요. 실무교육을 받았는데 실무교육을 받고 등록을 하게 되면 이 실무교육의 효력이 그냥 살아있다라고 이해를 하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무교육의 효력이 쭉 살아있는 거야. 근데 폐업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사라진다? 폐업을 하고 1년까지는 이 실무교육의 효력이 살아있지만 지나서 1년이 아니라 1년, 5년이 지나가지고 다시 등록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폐업한 지 몇 년 지났어요, 지금? 0.5년이 더 지났잖아요. 그죠? 1년, 0.5년. 총 1.5년이 흘렀으니까 여기까지만 실무교육의 효력이 살아있고 여긴 지나서 어떻게 돼요? 이때 되면 실무교육을 또 받아야 되는 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폐업한 지 쉽게 생각하면 어때요? 폐업하고 1년 내에 다시 등록하면 실무교육 받아도 돼요, 안 돼요? 안 받아도 돼요. 아시겠죠? 근데 폐업한 지 1년이 넘으면 실무교육을 다시 받으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실무교육을 받은 걸로 봐주는 거죠. 10년을 할 수도 있죠. 10년을 했어도 실무교육을 받은 걸로 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소에 대한 사용권 확보인데요. 사무소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정상적인 건축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그죠? 가건물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중간검사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아직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됐어. 사용승인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준공이죠. 준공은 받았는데 아직 대장에 안 올라왔잖아요. 그럼 준공 필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준공 필증을 갖고 가면 사무소로 사용할 수가 있다. 가설 건축물 안 된다. 우리가 살짝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뭘까요? 무허가, 미등기 이런 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무허가는 뭐랑 관계 있는 거예요? 건축물 대장하고 관계가 있는 거고요. 미등기는 뭐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등본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은 안 되고 가설 건축물 안 되고. 하지만 우리가 중개를 할 때 중개 대상물은 어때요? 무허가 미등기 상관 있어요, 없어요? 상관 없습니다. 단 중개를 할 때 어떻게 해라? 얘기를 해줘라. 그죠? 얘기를 해주면 문제가 없다. 그 다음, 아니요. 미등기가 아니고 건축물. 무허가. 등기 말고요. 건축물 대장에 나오지 않는 거.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이죠. 미등기 건물이 아니라 무허가 건물은 안 되는데, 무허가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아직 대장상의 기재가 안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사용 승인, 즉 준공을 받았다. 근데 아직 건축물 대장엔 안 나왔다. 이런 건물들은 준공, 사용 승인을 받았다라는 필증으로 가름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요 세 가지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등록에 결격이 있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죠? 자격증이 있더라도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선고를 받았어요. 자격증을 취득은 하고. 그죠? 그럴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등록에 결격 사유가 되죠?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이상 벌금형을 받았다라든지 이럴 경우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등록을 하면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면 통지를 받으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된 것이고요. 서면 통지를 받고 업무 개시 전까지 업무 보증을 설정을 하셔야 되고 인장 등록하셔야 되고, 그죠? 등록을 한 후 업무 개시를 하자면 휴업에 포함된다. 그래서 3월 이상 초과하면 휴업 신고해야 된다. 여기서 주의할 건 요 끝에서 보시면 인장 등록은 언제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고용인 신고, 인장 등록은 언제? 등록 신청할 때 가능하다 했어요. 그죠? 그러면 업무 보증 설정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서면 통지 이후입니다. 그죠? 서면 통지를 받아야죠. 업무 보증 설정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 등록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서면 통지를 하고 업무 보증 설정을 하고, 그죠? 등록증을 받고 업무 개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인장 등록 고용인 신고는 등록 신청할 때 이미 해놨으니까 이 둘이 어때요? 다 끝났죠? 인장 등록 고용인 신고 다 했어요 벌써. 그죠? 서면 통지를 받는 순간 업무 보증 설정만 하면 등록증 받는 순간, 요 순간부터 바로 업무 개시가 가능하겠죠? 실제로는. 그 다음에 정부가 해줄 때는, 행정청이 해줄 때는 빨리, 그죠? 개업공인중개사 할 때는 여유있게,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10일 이내에, 사무소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거 뭘까요? 우리가 신고를 할 때는 10일 이내에 해란 얘기죠? 그죠? 근데 서면으로 통지받은 거 행정청이 할 경우에는 언제? 7일 이내. 등록 신청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 통지해야 되고, 본사무소 설치 신고 받은 날 7일 이내에 신고표준 교부해야 되고, 이전 신고 받으면 7일 이내에 등록증 재교부해야 되고, 등록 취소 후 반납, 자격 취소 후 자격증 반납은 취소일부터 7일 이내. 이거는 다르죠? 얘기는 우리가 하는 거지만 나쁜 건 빨리. 인장 변경 7일. 이것도 7일로 들어가는 건 이렇게 4, 5번은 이쪽에서 하는 거지만 7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등록 신청을 하거나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거나 이전 신고를 하거나 이럴 때, 그죠? 사무소와 관련된 거죠? 얘네들은 7일 이내다. 근데 고용관계, 우리가 고용관계를 한다든지 내가 이전 신고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위에는 뭐예요? 이전 신고 받으면 등록증을 주는 것이고, 그죠? 내가 이전 신고는 열흘 이내에 하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법인일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법인은 국내 법인과 외국 법인 모두 가능하다. 근데 여기서 중요해야 될 거, 우리 특수법인이 있었죠? 특수법인 중에서도 가장 파워가 센 사람이 누구라 했어요? 농협이라 그랬죠. 농협. 그죠? 농협은 업무 보증도 얼마 한다 그랬어요? 1,000만 원만 하면 됩니다. 그죠? 업무 보증 1,000만 원. 그리고 따로 등록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냥 중개업을 할 수가 있는 통뼈예요. 통뼈. 그죠? 그 다음에 등록관청은 마찬가지로 시군구고요. 수수료 납부는 당연히 있고요. 수수료만 얘기하면 우리가 수수료를 안 받는 거 있죠? 우리가 수수료를 옛날에는 중개 수수료가 자꾸 헷갈렸는데 지금은 이 수수료가 그 수수료가 아니죠?
행정청에 납부하는 수수료입니다. 행정청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뭐만 없다? 언제만 없다? 처음 등록증 받을 때? 처음 등록증 받을 때 수수료 안 낼까요? 에? 시험 볼 때? 시험 볼 때는 수수료 내죠? 응시료 내죠? 그죠? 어디에 포함되어 있죠? 자격증 값에 포함되어 있다. 최초의 자격증 받을 때는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그죠? 그때 자격증을 받을 때 원래 내야 되는 수수료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시험 응시료에 포함되어 있다.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라? 싸게 자격증 사시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등록기준 심사는 법인일 경우에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 공인중개사일 것. 그죠? 여기서 사원은 이사급을, 여기서는 이사라고 표현했죠. 무한책임 사원. 그 법인의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대표자를 1명 제외한 임원이 9명 있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고 나머지 9명 중 3명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그죠?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대표자를 제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네요. 그죠? 사무소 요건은 동일하고요. 중요한 건 뭘까요? 임원 또는 사원이 자격증이 없어도 뭐 받으라고 그랬어요? 실무교육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무교육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자도 받을 수 있다? 맞다 틀리다? 맞다. 그죠? 누구?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 중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자. 그죠? 그 사람들은 실무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또 한 명, 분사무소의 책임자, 공인중개사이면서 실무교육 받아라. 그죠? 그 다음에 법인은 사무소 요건은 동일하지만 법인 자체의 결격이 없어야 되고요. 그죠? 법인은 두 가지를 보자 그랬어요. 아까 여기 등록의 결격사유 있잖아요. 등록의 결격을 얘기를 할 때요. 등록의 결격에서 법인 자체가 이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그죠?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등록의 결격이 없어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법인도 살아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벌금형을 받으면 법인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 받았을 경우에는 등록의 결격이 되잖아요. 그죠? 법인이 받아도 안 되고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니까 무슨 이사가, 그죠? 실무교육은 자격증도 있고 실무교육은 잘 받았는데 알고 보니 미성년자? 이 법에 의해서 4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그죠? 이럴 경우에는 등록에 결격 사유가 되는 거죠.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요. 그래서 법인과 개인을 따로따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일까. 자본금이 최소한 5천만 원 이상 되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한 명에서 협동조합 등은 등록할 수 있고, 중요한 거는 뭐죠? 법인은요. 법인은 겸업 제한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겸업 제한을 얘기할 때 겸업 제한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나요? 뭐뭐뭐 해라, 뭐뭐뭐 하지 마라. 어떤 거예요? 뭐뭐뭐만 해라 라고 얘기했죠? 14조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법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이거는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보면 이 법인의 설립 목적이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죠? 이 법인의 설립 목적은 중개업, 이사, 도배업체의 소개. 소개니까 뭐예요? 직접 하는 거예요? 아니죠? 소개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분양대행, 관리대행. 분양이나 관리는 주택하고 상업용 건축물만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상담이니까 뭐예요? 컨설팅이죠? 그 다음에 경영정보 기법 제공. 누구를?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그랬어요? LBA 같은 거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불렀다? 프랜차이즈. 이렇게 불렀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경매, 공매 관련 업무. 법인 업무 중 중위분 관상 경환된 보여. 이렇게 배우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법인은 14조에 나오는 내용만 목적으로 하는 법이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등록을 하고 서면통지 7일 이내에 서면통지를 받으면 이거 마찬가지고요. 등록증, 교부, 등록증을 교부받으면 업무 개시를 할 수 있다. 중요한 건 뭘까요? 등록을 신청받은 행정청은 그죠? 행정청과 공인중개사 협회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얘기 해드렸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등록을 하게 되면 업무 개시를 하면 우리가 특정한 행정구역 내에 기업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무소로서 활동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협회에서 이 내용을 알고 싶을까요? 모르고 싶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죠? 뭐 아름동에 공인중개사가 몇 개니다. 이거를 관리를 누가 해요? 행정청, 시군구에서 하겠죠? 그죠? 시군구에서 하는데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이걸 알고 싶어요? 모르고 싶어요? 네, 뭐 안 알고 싶은 것 같은 생각이 드셔도 알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자고요. 그죠? 협회에서는 다 알고 싶어요. 그죠? 그러니까 협회에서도 이거를 알고 싶은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본인들이 와서 협회에 얘기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그럴까요? 아무도 누가 협회가 뭐 엄청나게 대단한 데라고 협회 가서 얘기를 하고 이러진 않단 말이에요. 그죠? 하지만 행정청에 등록 신청을 했잖아. 그러면 행정청에서 협회하고 긴밀하게 관계를 유지를 합니다. 행정청, 등록관청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등록관청은 등록지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게 돼 있죠. 그죠? 지도 감독을 하게 돼 있는데 이럴 때 누가? 협회의 직원들이 같이 나온다. 지도 감독을 다닐 때. 그죠? 그러니까 협회에서 어떻게 보면 협회와 서로 상호 도움을 주고 받고 하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죠? 그러니까 등록관청은 어떻게 한다? 등록 신청을 받고 서면으로 통지한 후, 그죠? 어떻게 할까요? 협회에다가 통보를 해줍니다. 뭐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개설 등록 및 그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내용을, 그죠? 협회에다 통보를 해주게 되면 협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 내용을 가지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관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등록관청에서 협회에다가 매일매일 등록 신청이 들어올 때마다 통보를 해주면 서로 번잡하죠. 그리고 협회 입장에서는 바로 실시간으로 알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죠. 적당한 텀을 두고 그냥 관리만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일부터 30일까지는 언제? 다음 달 10일까지. 우리 월급도 그렇게 받는다 그랬었죠? 월급도 가끔 어디는 1일부터 30일까지 일한 거 다음 달 15일로 주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1일부터 30일까지 등록 신청이나 그 일행들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누구에게? 협회에게 등록관청이 통보를 해주는데 중요한 건 뭘 통보해 주냐? 등록증을 교부할 때 등록증을 교부한 거니까 뭐예요? 새로운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개설된 거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을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조금 얘기가 다르겠죠?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왜? 등록관청하고 분사무소 설치. 자, 보세요. 강남에, 그죠? 강남구에 중개법인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강남구에 중개법인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중개법인이 대구에다가, 그죠? 분사무소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중개법인은 어디다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해야 돼요? 대구 대구 무슨 구가 있죠? 달성구? 달성군? 대전으로 할게요. 대전 서구, 그죠? 그러면 분사무소를 대전 서구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해요. 그죠? 그러면 중개법인은 강남구에다 신고를 해야 돼요? 대전 서구에다 신고를 해야 돼요? 처음 들으시잖아요. 아주 상식적이에요. 그게 맞지. 분사무소를 대전에서 설치하는데 당연히 대전에다 가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지. 그게 아주 상식적인 얘기가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 더 생각을 하면요. 자, 중개법인은 결과적으로 몸통이고요. 얘는 팔다리잖아요. 그죠? 중요한 게 어디예요? 나는 몸통이 아니고 팔다리였을 뿐이야.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몸통은 따로 있어 이러잖아요. 몸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등록지에다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죠. 맞죠?
그래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고, 강남구는 중개법인이 신청한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신고 필증을 내주게 되죠. 그죠? 중요한 건 어찌됐건 간에 등록은 강남구에 돼 있어서 여기다가 분사무소 설치를 했다 손 치더라도 물리적으로는 분사무소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대전 서구에 있죠. 맞나요? 등록상으로 보면 다 어디에 있어요? 강남구에 있죠? 근데 물리적으로는 분사무소 이 사무실은 서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남구에서 대전 서구에다가 통보를 해줍니다. 뭐라고 통보를 할까요? 너네 동네에 우리 등록지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했네 라고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강남구는 통보를 어디 대전 서구에도 해야 되고 어디다도 해야 될까요? 협회에도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을 때, 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을 때, 휴업, 폐업 관련 신고를 받을 때, 등록 취소, 업무 정지를 할 때, 고용인,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받은 때, 요때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다가 다 알려준다. 중요한 건 행정, 형벌,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업무 보증 설정, 통보사항이 아니다. 이거 중요하겠죠. 행정, 형벌은 뭐예요? 징역이죠. 3년에 3천만 원. 그죠?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시, 군, 구에서 하는 거예요? 시, 도에서 하는 거예요? 시도 소관이 되겠죠. 그죠? 자격증에 관한 사항은. 맞나요? 준 놈이 뺐던지 말던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 다음에 업무 보증 설정은요? 업무 보증. 그죠? 협회가 더 잘 알고 있다? 협회에다 안 할 경우는 좀 애매할 수 있겠죠. 그죠? 협회에다 안 할 경우도 있으니까 얘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요 업무 보증 설정에 대한 얘기는 통보해 주지 않는다. 즉 6가지를 보면 어떤가요? 협회에서 이 내용을 모두 알고 있으면 어때요? 그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관리가 되겠죠. 맞나요? 그럼 협회에서 협회 가입하지 않아도, 협회라는 건 뭐예요?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모여서 만든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죠? 협회에 가입을 반드시 해야 되나요? 안 해도 상관없죠. 협회가 안 해도 상관없고요. 또 우리가 지금 협회라고 하면 한국공인중개사 협회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협회가 지금 2개라고 그랬죠. 세대한 공인중개사 협회도 있습니다. 협회도 2개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행정청은 이런 협회에다 통보를 하게 해줌으로써 협회에서 또 관리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등록에 대한, 등록 절차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조금 이제 식사하시고요. 등록의 결격 사유 하겠습니다.